백현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홀딩스의 셀트리온 지분 확보가 올해도 지속될 분위기죠.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친화 정책의 강화가 기대됩니다. 자, 연기금은 오늘 112억 정도 셀트리온 매수세 유입이 되었고요. 자, 차트상으로는 이제 13거래일 만에 일단 양봉이 일봉상에서 나왔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말에 이제 급등한 이후 오늘도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0.65, 다우와 S&P 선물 같은 경우 0.15, 0.35% 강세 흐름이죠. 중소형주 주배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도 0.53% 강세고 유가도 좀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자, the next big thing in AI 관련되는 부분에서 지금 이제 시장의 하두는 결국 반도체, AI,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이 갤럭시 S24 관련해서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애플도 9월 달에 나오는 신모델의 이제 AI 이 적용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온디바이스 이제 AI가 작년에 생성형 AI에 이어서 지금 뭐 PC, 스마트폰, 기타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로봇 이런 쪽까지 확산이 되면서 시장의 하두가 AI 쪽으로 아주 강하게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되는 엔비디아, 뭐 AMD, 뭐 브로드컴, 인텔 이런 쪽까지도 합세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빅텍 관련되는 종목들이 강세가 뉴욕 증시에 이어지고 있고, 국내 시장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어졌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관련되는 종목들이 선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수가 좀 이제 안 좋았던 부분들은 결국 2차 전지가 거의 뭐 패닉 셀링 정도로 지금 부진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도 하락 전환하고 이 코스피도 여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 전환하면서 이제 뉴욕 증시와 다이버전스 흐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은 셀트리온이 오랜만이죠. 그러니까 1월 달에 이제 24만원대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지금 17만원대 초반까지 밀렸다가 오늘 드디어 5일선 부근에 이제 양봉이 나오는 흐름이 좀 나왔죠. 수급상으로는 연기금이 112억 정도의 매수를 하면서 뭐 금융투자, 보험, 투신, 그 다음에 기타 법인은 뭐 셀트리온 홀딩스도 여기에 뭐 들어가는 어떤 구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모펀드, 국내 기관 쪽을 좀 이제 수급의 어떤 견인을 역시 또 연기금의 매수세로 이끌어왔는데, 이런 어떤 기관들의 매수세 말고는 개인도 팔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쪽도 매도하고, 최근에 대형주가 좀 이런 거죠. 외국인들이 선물 쪽을 매도하면서 백오데이션을 만들어서 현물을 매도하는 프로그램 매도를 이끌어서 수급 압박을 좀 때리는 흐름들이 보였는데요. 기관 말고 나머지 이제 투자 주체들은 매도를 했습니다만, 13거래일 만에 일단 양봉이 일봉상으로 나왔습니다. 아침에 186,300원대까지 10시에 올라가고 18만 5천원 부근에서 행보하다가 183,600원 시간에 다시 또 1,000원이 올라와서 18만원 중반, 그래서 18만원대가 굉장히 중요한 3개월 동안 올렸던 90% 가까운 상승 흐름의 중간 추세 라인이거든요. 여기가 쉽게 이렇게 이탈이 된다는 말은 작년이나 재작년 분위기고 2년 만에 이제 그 추세 전환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가격 조정하고 이제 기간 조정을 하고 이제 제대로 이제 반등의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 올해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어떤 패턴들이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욕심단에서는 이제 21만원대에서 지지를 하면서 지금 있어야 되는 어떤 흐름이 18만원대 밑단까지 떨어지면서 올렸던 어떤 이제 가격 90%의 절반 정도의 어떤 되돌림 파동을 1월 달에 바로 좀 냈다는 부분들. 매크로 변수에서는 결국 이제 금리단 영향입니다만 이벤트 종료 이후에 뭐 프로그램 외국인들 기관들 어떤 매도세가 1월달 이제 내려갈 때 좀 집중되었던 부분들이 원인입니다만, 자, 이 18만원대의 어떤 부분이 다시 안착되면서 20만원대 어떤 도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단기 이제
그 추세가 지금 전환되어 있는 상황. 그 주봉상에서도 지금 2주 연속으로 추세가 일단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 부분들을 이제 빠르게 돌리기 위해서 20만 원대까지 어떤 상승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가 일단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외국계 이런 어떤 수급 주체들의 이탈들이 다시 한번 전열을 다듬으면서 좀 들어오는 흐름들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셀트리온이 가기 위해서 올해 상반기 내에 이제 제약과의 합병 관련되는 모멘텀이라고 하면 제약이 이제 좀 치고 나가는 모습들을 제대로 좀 보여야 되는데, 결국 이제 향후에 보면 셀트리온보다는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강하게 움직이면 셀트리온이 좀 따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제대로 좀 나오는 여부가 중요하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10만원대 이제 지지를 받으면 중기 라인에서는 이 15만원권의 흐름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있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월 달에 13만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윗꼬리가 나왔는데요. 자, 이 구간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제 4분기 실적 이후에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올해 셀트리온 주가에서 가장 중요하겠죠. 모멘텀으로 보면 합병 관련되는 제약가의 어떤 모멘텀도 뭐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연말이나 내년도 보면 이제 나스닥 상장 관련되는 홀딩스 관련되는 부분들이 또 어떻게 또 시장에 영향을, 그 종목단에 영향을 줄지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보면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도 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홀딩스가 이제 공시로 장중에 이제 매수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11월 달에 12차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뭐 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 매수가 있었고, 올해 1월 달에도 지금 2차례 해서 총 금액으로 보면 한 400억대가 넘습니다. 홀딩스는 이제 이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이 상장자회사 지분 20%를 뭐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지분율이 21.6%인데 이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법적인 어떤 충족한 상태니까 여전히 뭐 저평가 관련되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 홀딩스의 어떤 지분을 이제 셀트리온 지분율을 좀 느리는 어떤 흐름을 올해도 하겠다. 그래서 올해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원인을 보는 것이 원가율이 장기적으로 셀트리온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차별화된 어떤 가격 전략을 짤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볼륨의 확대, 그럼 실적이 좋아지면 기업 가치가 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장기적으로 최고점 대비해 가지고는 바닥권에서 이제 있는 부분이라고 지금 일단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국형 빅파마로 도약하기 위해서 이 홀딩스까지 이제 나스닥 상장 관련되는 계획, 이 부분도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청사진이 나오느냐, 그리고 장기적으로 통합 셀트리온 목표가 2030년도까지 12조인데 이것도 이제 서정인 회장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공격적으로 보면 뭐 매출액 24조니까 거의 12조에서도 더블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능한지 여부를 올해 매출에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월 말에 출시되는 진펜트라의 실적단이 이제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겁니다. 올해 진펜트라의 목표가 7천억이잖아요. 2030년도까지는 3조니까 블록버스트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진펜트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DS 투자증권의 김민정 연구원의 목표 주가 상향이 나왔는데요. 자, 향후의 상반기 내에 셀트리온에 대한 기관들의 목표 주가 상향이 그 1분기 실적 이후로 이제 그 삼각 관련되는 이제 규모라든지 진펜트라의 2월 말 출시 이후에 미국에서 어떤 매출액 추이를 보고 기업 가치의 어떤 증가로 상향 관련되는 부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배구조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홀딩스 상장 관련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배구조 개선, 주주 친화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마지막 퍼즐이 맞춰져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제약 관련되는 합병 때문에 이제 제약이 좀 강하게 상승하면서 셀트리온 관련되는 주가까지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래서 통합 셀트리온의 출범 이후에 셀트리온 홀딩스는 이제 기존의 이중
그 더블 카운팅 관련되는 논란이 있는 국내가 아니라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면 이 부분들도 이제 뭐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 이제 어떻게 이제 반영할지는 이제 구체화될 때 이제 이 부분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시장 우려는 좀 들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합병에 하게 되면 이제 그룹의 어떤 자원을 한데 모을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원가 경쟁력으로 이 부분들이 재고가 소진되면서 제대로 이제 합병 셀트리온 실적의 성장으로 다가가는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이제 이런 부분이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합병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작년제 8월 달에 이제 언급되면서 좀 변동성은 있었습니다만 이 1조에 가깝게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논란을 희석시켰고, 결국 합병 셀트리온에 관해서 뭐 금리 인하라든지 공매도 금지, 그 다음에 이제 지수물 편입해서 선제적인 어떤 수급으로 올 초에 24만원대까지 뭐 올라갔던 부분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 이제 홀딩스 상장을 내년 초까지 나스닥에 하게 되면 이걸로 이제 헬스케어 펀드 100조인데 이거는 뭐 지금 뭔가 논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제 나스닥 상장이 이제 구체화될 때 이제 여기 관련되는 리포트를 좀 향후에 좀 참조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 지금 현재로는 뭐 악재다 호재다 보다는 뭐 나쁘진 않겠지만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살펴서 이 정말 이제 뭐 100조에 관한 헬스케어 펀드가 조성이 되어서 셀트리온 쪽에 이제 긍정적인 어떤 영향이 있을지 여부는 좀 장기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되는 부분들도 뭐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결과적으로 이제 실적단에서 바이오시밀러 회사가 아니라 신약 개발사로서의 어떤 셀트리온의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올해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내면서 이 진펜트라와 유플라이마, 뭐 베그젤마, 그다음에 후속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속도감을 내면서 승인 나고 실적단이 올라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살펴야 되겠죠. 오늘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105주 정도 나왔고, 공매도 장부는 18일 기준으로 136만 주입니다. 그리고 이 대차는 체결보다 상한이 좀 더 작았다, 이렇게 보여지죠. 자, 아무튼 오늘 나왔던 양봉이 지켜지면서 20만원대의 흐름들이 이번 주에 진행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면서 흐름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